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산간과 계곡 부근에 자리한 사찰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사태가 지구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돼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당시 조선인 등이 대거 희생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2020 합천 비핵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차의 세계화를 위한 2020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쉽지 않은 여름 휴가철, 조상들의 한시와 영상을 곁들여 천년고도 경주의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의 주요 유적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안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42년간 목탁 외길을 걸어온 김덕주 목탁 명인의 장인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초대전이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산간과 계곡 부근에 자리한 사찰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사태가 지구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과 지난해 이례적인 태풍에 이어 올해는 유례없는 장마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사찰들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토사 유입으로 축대와 건물, 전각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폭우가 잇따르고 러시아, 시베리아와 호주 등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과 전례 없는 산불 사태가 이어지는 등 지구촌의 기후 재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2050년 이전에 북극에서 이 여름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돼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에 이어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사태들은 물질 중심의 사회에 대한 자연의 엄중한 경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모든 존재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 세계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론 속에 지금의 재난적 상황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위기를 가져온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의식을 회복하고 자비정신의 실천 등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불교적 삶이라는 것이 자연과 공존하는 거고 모든 무기물, 유기물까지도 다 불수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존중 사상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함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계 내부에서도 지구촌의 위기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차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사태를 우리 불교가 방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기후 비상사태를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기후변화와 기상재난 사태 속에서 불교계가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의 사찰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충청과 호남권 사찰들의 피해가 더해졌습니다.
조계종이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기존 피해 사례 17곳 외에 추가로 사찰 7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4교구 본사인 수덕사는 경내 경비초소와 방범시설이 낙뢰에 따른 피해를 입었고 충남 천안 성불사는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전북의 화암사는 축대가 붕괴되고 진입로가 유실됐고 김제 흥복사는 요사체 창고의 담장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유실됐습니다. 어제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당시 조선인 등이 대거 희생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2020 합천 비핵 평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올해로 9번째 합천 비핵 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비핵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원폭 2세 한우인 한정순 씨는 비폭의 대물림으로 힘겹게 살아온 삶을 정언했습니다. 제 인생만 그러면 자녀는 괜찮은 3세인 자녀는 괜찮아야 되는데 그 자녀는 건강하게 살아나겠지 하고 씨를 뿌려봤지만 그 씨앗조차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늘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제19대 국회 때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원폭 피해를 대물림하고 있는 2, 3세대 후손들에 대한 지원은 빠졌습니다. 그 당시 2004년에도 인권위에서도 다 우리가 건강 실태 조사를 해서 2세, 3세까지도 현재 일반인에 비해서 질병 질환율이 3.4배에서 92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인권위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권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원폭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비핵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5년 동안 어떻게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비 하나, 유령탑 하나 없습니다. 기념 자료가 국가적 차원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후세들에게 이 문제를 알릴 역사관 하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매년 합천 비핵 평화대회와 함께 열렸던 원폭 희생자 추모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으며 6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각에서 유족과 원폭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례의식을 진행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전북 장수 중림정사 부산포교원인 부산 천마산 중생사는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불심 도문스님 등 불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스님의 수법제자인 동헌 완규조사 탄생 제125회 봉찬대제와 천마산 산신제와 천마천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불심 도문스님은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산왕대신과 용왕대신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중생사에서 대한민국의 외호와 내호를 기원했습니다. 불심 도문스님은 또 오는 2024년 용성스님 탄생 160회 탄신일을 맞아 대한민국 800년 대운 수지 성취 발언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복지정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강남구 비구니회관인 법룡사에서 위원장 정관 스님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비구니 스님들의 미래 복지 활성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비구니 스님들만의 복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런 큰 틀에서 하나하나 가지를 이렇게 쳐나가다 보면 뭔가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구니회 복지정책위원회는 또 코로나19 사태나 집중호우 피해 등 재난 발생 시 비구니회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 규칙서부터 전체 비구니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복지 매뉴얼 같은 거.
비구니회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의 비구니 스님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구니회 19개 지회 또는 지역 사암연합회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차의 세계화를 위한 2020 명원 세계차 박람회가 강남 코엑스에서 개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차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2020 명원 세계 차 박람회. 코로나19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낀 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녹차는 물론 연차 등 다양한 우리의 차와 찻잔, 그리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박람회를 찾지 못한 세계의 차인들은 영상 메시지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100 years of Nolan Cultural Foundation. As a well-wisher from Sri Lanka, I wish a successful opening ceremony of 2020 Myanmar World Tea Expo. 특히 올해는 우리차 복원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명원 김미희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아 기획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명원 선생은 1950년대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로서의 다도의 중요성을 절감해 궁중달의 계승을 시작으로 일제암 복원 등을 이루었습니다. 김희정 이사장은 한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도 차를 찾았던 어머니 명원 선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까지도 차를 찾으실 정도로 차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셨고 일생을 오로지 한국 사문화의 복원과 대중화 차를 통한 인성교육 증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전통 다래문화 복원을 위해 애쓴 명원 선생을 기렸습니다. 올해는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명원 선생은 사라져가던 전통 다래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전통 다래의 재현과 또 일지암 복원, 우리 차 보급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하신 결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차가 이만큼이나마 보급되고 또 우수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명원 김미희 선생이 다시 세운 한국의 다도는 앞으로도 우리 정신문화의 든든한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코엑스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 중흥사에서 책을 읽고 책 저자의 강의도 직접 듣는 템플스테이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산성의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중흥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시인협회장인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선 나태주 시인과의 만남과 대화, 나 시인의 필사시집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을 함께 읽고 필사하는 시간 등이 마련됩니다. 북한산 중흥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한 차례씩 1박 2일 일정으로 책 읽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오는 9월 12, 13일에는 김소연 시인,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정여울 작가, 11월 28, 29일에는 김중식 시인과 함께하는 책 읽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19세기 조선의 도화서 화원 이택균이 그린 책가도 병풍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책가도란 책과 도자기, 향로 등이 책장에 놓인 모습을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이택균이 그린 책가도 병풍은 10폭짜리로 명암법, 투시도법 등 서양에서 들어온 기법이 확인됩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쉽지 않은 여름 휴가철, 조상들의 한시와 영상을 곁들여 천년고도 경주의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의 주요 유적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안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여행길이 자유롭지 못한 여름 휴가철.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상의 숨결이 잠들어 있는 경주 지역 유적을 색다르게 소개한 책자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발품을 팔고 공을 들였습니다. 조상들이 다녀간 신라환경 경주라는 책입니다. 경주의 주요 유적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책자인데, 경주는 고려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곳인데, 그들이 남긴 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이제 각종 사진, 그리고 현재 발굴 조사 결과들을 합쳐서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책자는 우리 조상들이 고도 경주를 둘러보면서 유적마다 남긴 한시를 지도와 함께 제공했습니다. 조상들의 감회가 녹은 한시는 현장의 유적들을 더 새롭게 비춰줍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 지명들을 좀 넣었습니다. 여행을 다니실 때는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진들을 찍었고 여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들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 책을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드론 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그동안의 발굴 성과까지 곁들여지면서 색다른 경주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신라의 제사 의례와 연회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라의 멸망을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 호석정은 찬란했던 순간과 비극적인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교적 관련된 기행문과 한시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책자와 영상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리집 책자는 PDF 형태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해석해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이번 시도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진각종이 종단불사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육자진원 염송을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음원으로 제작해 보급합니다. 이는 진각종이 대중합송 염송의 표준화와 매뉴얼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염송 수행문화 연구와 개발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종단본 육자진원 염송은 녹음실이 아닌 총인원과 시민당 등에서 대중이 함께 합송하는 형태로 녹음해 세대별과 시간별로 다양하게 제작할 방침입니다. 음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 보급되며 앞으로 종단 공식 행사는 물론 시민당 불사와 개인 수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불가를 대표하는 법구인 목탁은 불법을 전하는 악기이자 독자적인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목공 작품이기도 합니다. 42년 목탁 외기를 걸어온 김덕주 목탁 명인의 초대전이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충북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 100여 점의 크고 작은 목탁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관람하는 스님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경북 영천에서 40년 넘게 목탁만 바라보며 작업해온 김덕주 명인의 작품들입니다. 명인의 목탁 소리에 반한 스님들이 발심해 수덕사에서 한 달간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근래에 목탁이 하나 소개가 됐는데 완성이야. 지금 여기 전시장에 그 목탁이 있네. 1976년 목탁 장인이었던 박영중 선생에게 배워 한 길만 걸어온 김덕주 명인은 국내 유일의 목탁 부분 국가 지정 숙련 기술자입니다. 나무의 속을 파내는 기술에 물고기 모양을 닮은 조형미와 수려한 조각이 더해져 목탁은 예술 작품이 됩니다. 여전히 좋은 목탁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명인은 자신이 만든 목탁의 진가를 알아줄 때 보람과 책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목탁 같은 사람이 지어본다 하면 고맙다고 다시 전화 올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고, 이제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이제 목탁 오른 거는 구했다, 이런 때가 최고
기쁘지만은 이게 자꾸 부담이 가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 생각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지. 어느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은 명인의 목탁은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청아하면서도 깊은 목탁 소리에 잠시 빠져들기도 합니다. 소리가 가벼우면서도 중후한 맛이 나니까 밤새도록 이 목탁을 치면서 기도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도 지치지 않고 밤새도록 졸립지도 않고 그런 소리의 그 아름다움이 목탁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주 명인은 이번 수덕사 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고찰에서 전시를 열어 많은 이들에게 목탁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센터가 서울시 전역에서 전면 가동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 SOS 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수출 콘텐츠 현지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용 콘텐츠 제작이나 해외 마케팅, 현지어 번역 등 콘텐츠 현지화 작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즉시 수출 수요가 있거나 구체적인 현지화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당초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올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페스티벌로 변경됐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주최 측은 경기도의 주요 행사 안전 개최를 위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올해 행사를 온라인상에서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재난은 이제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 세계관과 연기론 속에서 오늘날의 위기가 빚어진 이유와 해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